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습니다.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이라는 글인데요. 젊은 분들이나 노년에 접어든 분들이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쓴 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어도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이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도 해보고, 할 수 없다 노래하지 말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30살에 대학을 가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는 글 쓰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사는 게 재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제 생각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 슬퍼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옛날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있는 돈을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생하며 사셨던 분들은 돈을 모을 줄만 알지 돈을 쓸 줄을 모릅니다. 제가 쓰라는 건 주식하고 도박하고 사채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쓰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손에 다 쥐고 있으면 뭐 할까요? 쓰지도 못할 돈 악착같이 쥐고 있으면 행복하던가요? 돈 욕심을 버리고 내 행복에 투자하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가보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배워서 취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젊은 분들과 무슨 일이든 함께 같이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으면 내가 모르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나로 인해 연륜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것입니다.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저것 참견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는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내버려 두세요. 이러쿵 저러쿵 말해봐야 더 안 듣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려면 나이가 들수록 입을 무겁게 하는 것도 참 필요한 지혜입니다.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철학으로 살지 말고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괜히 내 고집, 내 철학을 강요하지 말고 배움을 통해서 진정한 현실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사람들이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따라 그 책은 진가를 발휘하기도 하고 묻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생각한 뒤에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렇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리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최근에 공연이나 연극을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콘서트를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나이를 지그시 먹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겠지요.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전시회나 공연도 많이 가야 합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 1년에 두세 번만 가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두세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예술과 문화를 즐겨보세요. 그러면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다만 예술이나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이 꼭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예술 공연도 많고,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 한 송이를 보는 것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식물 키우기를 하거나 탁구를 치거나 수영을 하는 것도 건강에 참 좋습니다. 7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당신이 나이 드는 것이 슬퍼서 남들에게 계속 하소연한다면 상대방은 그 말을 몇 번 들어주다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늙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남에게 우는 소리를 해도 늙은 걸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요? 그러니 남에게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나이 먹은 건 자랑할 일도 무조건 이해받아야 할 일도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합니다. 나이값을 해보면서 늙어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먹으면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곱게 물든 단풍이 예쁜 법입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사람이 되세요. 8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자식에게 재산을 몽땅 다 털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주세요. 오늘부터는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내 몫은 딱 남겨두세요. 자식에게 다 넘겨주면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리어 왕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 왕권을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그게 나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오래 인생을 즐길 준비를 하세요. 미리부터 자식에게 재산을 몽땅 털어주지 마세요. 9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이 말은 즐겁게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30부터 60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내 인생은 포기하고 산다. 내가 희생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을은 쓸쓸한 노후와도 같습니다. 시간은 또 어김없이 흘러서 가을이 되었고 그 가을이 이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겉옷을 걸치게 만드니 머지않아 차가운 겨울이 호련히 우리 곁을 찾아오겠죠. 이렇게 모든 것은 찾아오고 떠납니다. 떠난 자리를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난 인생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다. 다시 또 현재를 묵묵히 살아가는 일이겠지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상실의 계절입니다. 씩씩하던 초록의 함성이 사라지고 어느덧 나뭇잎들은 붉은 단풍으로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늑수구레한 노년의 여인네가 한껏 치장을 한 것과도 같은 초라한 화려함. 가을은 마치 우리네 인생에서의 쓸쓸한 노후와도 같습니다. 분명 화사한 붉은 빛의 단풍이지만 그것은 여름꽃의 화사함과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단풍이 들고 그 단풍은 낙엽이 되어서 바람에 휘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떨어진 낙엽을 정성껏 쓸어 모으시는 부지런한 환경미화원 할아버지 덕분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는 늘 단정합니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저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걸 바라보면 안쓰럽다는 생각보다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무료하게 집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 아닐런지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소일거리도 있고 수입도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가 화려했던 젊은 날이 있었듯이 그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두 아드님을 해외 유학도 보냈었고 지금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노부부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다가 작년에 아내분께서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는데 적적함도 달래고 시간도 보내면서 용돈벌이도 할 겸 겸사겸사 운동 삼아서 일을 하신다는 할아버님의 말씀에 제 노후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노후가 축복받은 노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보다 이 할아버지처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처럼 점잖으면서도 늘 웃는 노인이 되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이별이든 슬프지 않은 이별은 없듯이 어떤 노후든 잠시라도 서글프지 않은 노후는 없을 겁니다. 그나마 부부가 마음이 맞고 서로 건강해서 오래오래 함께 노후를 보내게 된다면 다행이고 축복일 테지만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참았던 성격차를 이겨내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되지요. 다가오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듯이 병환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는 경우도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을 참 쓸쓸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단풍이 제 역할을 다하고 미련 없이 곱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눈물 겹도록 아름답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가 먼저 떠날 수도 있겠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이니 길 떠나는 그날 미련이 남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보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출가를 한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아픈데 없냐고 관심도 가져주었지만 이제는 나를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자식들도 이름이며 본인 가정이며 바쁠 것이기에 더욱더 부모님의 건강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혼자 남겨지게 된다면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갑작스레 우울증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단지 17%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수록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될수록 다음과 같이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들어 부쩍 갑자기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게 아닌가요? 힘들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기보다는 아무 일이 없길 바라보지만 내 마음이 자꾸 옹졸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한 달 된 나보다 나이 든 엄마를 유리창 너머로 보고 오면 갑자기 밀려오는 우울감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며 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이라 꿋꿋이 혼자 잘 살고 잘 놀다 갈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실이 닥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출가하고 혼자 남겨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 특히나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렸을 적부터 자식에게 너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지만 막상 속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남겨진 분 중에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남이나 마찬가지고 서로 정없이 살고 있어요. 매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살다가 아예 기대라는 걸 버린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냥 감정이 없는데 가끔 슬퍼요. 나이 들수록 공허하고 외로워요. 딸이 둘 있는데 이 애들만 보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아주 많이 의지해요. 정신적으로 너희밖에 없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애들에게 너무 의지를 하고 나중에 크면 그래도 이 애들 때문에 웃을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버텨요. 이렇게 살다 나중에 아이들이 저를 그냥저냥 대한다고 해도 별 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고 나중에 이러면서 버팁니다. 이렇게 티는 안 내도 속으로 자식에게 기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자식들은 몹시 부담스럽고 부채의식을 느끼며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책임을 진 것이죠. 언젠가는 얘들 덕분에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얘들 덕분에 행복하다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예쁜 아이들한테 엄마 소리 듣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고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고 이 아이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아이들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 또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이나 타인이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자식 인생을 볼모로 잡지 마세요. 저렇게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키우는 자식은 겉으로는 엄마 걱정하고 챙겨도 그게 다 마음에 빚이고 인질처럼 평생 잡혀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독립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살면 자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자식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취미 활동에 답이 있습니다. 곧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지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3가지 취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 키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지요. 그만큼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 채소를 키우려면 물도 주어야 하고 신경 써 주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수확한 채소를 먹어주면 건강한 식습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너무 관리가 어려운 채소보다는 방울토마토나 상추 키우기 등 어렵지 않은 채소들을 기른다면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촌으로 내려가 밭을 가꾸면서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이미 노년에 악기를 태우는 것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악기를 배워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공연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천천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기 연주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신 분들은 음악 감상만으로도 좋습니다. 단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 말했던 우울증 개선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노년기에는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장르의 음악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취미는 독서입니다. 주말에 도서관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가끔 보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도서관에 가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짜로 독서라는 취미를 만들 수 있으니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의 장점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책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독서라는 취미에 빠지면 그 자체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 쉽고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취미를 갖는다면 자기 생활하기 바빠서 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치는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 나와 별로 안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일단 내가 가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처음에 존댓말을 쓰며 확실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면 무조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칼같이 손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선의를 베풀면 받은 만큼만 되돌려줘야 합니다.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그저 받기만 하려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1명이 더 귀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를 호구 취급하는 사람과는 특히나 칼같이 연을 끊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도 시간이 있어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져 죽을 때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인연조차도 결국 내 인생을 좀먹는 사람이었다는 걸 죽기 전에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곁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남성은 평균 8시간, 여성은 평균 7.8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셨던 직장인 분들이라면 앉는 것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흡연보다 건강에 안 좋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자식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자식들과 같이 살 때는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나가고 혼자 살게 된다면 여기에다 내가 움직이는 취미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소화기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운동을 안 해본 분들이라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먼저 시도해 보면 좋습니다. TV를 보다가 중간에는 꼭 일어나서
5분씩이라도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 다를 일도 없고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날이 너무 춥거나 비가 와서 나가기 싫다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걷기는 혈관 기능을 개선해주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관절염이 생겼을 때 계속 좌식 생활을 하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좌식 생활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통증이 심하고 바닥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 일할 때는 특히나 운동 시간을 따로 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적게 되어 쉽게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좌식 생활은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 좋아진 후에 바꾸려면 쉽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신경 안 쓰다가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프기 시작하면 그것을 고치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습관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밀려와 한 번에 폭식하는 분들을 TV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마음이 허해서 먹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식사량과 식단의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사실 과식이라는 게 한번 습관이 되면 그것을 고치기가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과식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고 부대끼는 느낌으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다 과식까지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과식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되어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음식 섭취량에 따른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음식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게 먹는 그룹에 비해 기억력 손상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과식은 기억력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배탈이나 구토 등 소화기관 악화와 당뇨 협심증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식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포만감은 보통 20분 정도는 지나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만에 이미 함께 양을 먹었다면 포만감이 안 생겨 한 그릇을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의 맛을 최대한 느끼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심혈관에 머무르는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분이 비교적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이동해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특히나 적은 노인은 수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번째는 육류나 튀김, 소금과 설탕 섭취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못 먹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일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인생의 행복한 낙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육류나 튀김 등의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중성지방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과 설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가지는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인 조미료이고 어렸을 적부터 우리 입맛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소금은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단 너무 과하고 자극적이게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사증후군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상관없을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가는데 간을 세게 먹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나이 들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조금 줄이려는 노력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살 바에 그냥 남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건강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만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습관이 훗날 노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며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노년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한 번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만 안 좋은 습관들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어느새 좋은 습관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문득 98세의 할머니가 88세의 할머니에게 뭘 입어도 예쁜 나이다라고 했다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마음가짐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젊기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하고 혼자 남겨지더라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첫 번째, 의존하는 습관 줄이기. 두 번째, 불필요한 인연 줄이기. 세 번째,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네 번째, 식사량 줄이기.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4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여덟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자식에게 미리부터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아홉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인생을 즐겨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후의 지혜를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노년의 내 인생을 곱게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